제가 금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1kg짜리 금 한 덩어리의 가격은 약 7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7년이 지난 지금 동일한 금은 2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이는 자산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금은 이렇게까지 오를 수밖에 없었는가? 많은 분들이 금값 상승을 두고 운이 좋았다, 타이밍이 맞았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숫자를 냉정하게 보면 이 상승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의 결과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7년 동안 약 3배 가까이 오른 자산은 흔치 않습니다. 특히 금처럼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에서 이런 상승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배경에 반드시 거대한 경제적 원인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금값을 이해하려면 먼저 돈의 흐름, 즉 유동성을 봐야 합니다. 지난 수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달러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준금리는 낮아졌고 위기 때마다 대규모 유동성이 시장에 풀렸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반드시 질문이 하나 따라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갈 것인가? 주식, 부동산, 채권, 그리고 금. 이 4가지 선택지 중에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선택받는 자산은 늘 동일했습니다. 바로 금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지정학적 불안이 상수가 되었습니다. 전쟁, 무역 갈등, 금융 제재, 공급망 붕괴 같은 사건들은 화폐의 신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실물 자산을 찾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 신뢰받아온 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중요한 점은 금값이 오른 이유가 금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금이 아니라 달러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입니다. 화폐 가치가 빠르게 희석될 수 있다는 인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금은 상대적으로 더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금값이 많이 올랐다라는 결과를 보는 단계를 지나 왜 이 흐름이 시작되었고 왜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구조 속에 존재합니다. 금값의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만들어내는 3가지 핵심 변수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금리, 관세와 무역 갈등,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 3 요소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맞물리며 금값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첫 번째 변수는 금리입니다.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금리 수준은 금값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높을 때는 예금이나 채권 같은 이자 자산의 매력이 커지지만 금리가 낮아지거나 인하 국면에 들어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질 금리가 하락하면 화폐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손해가 되고 그 대안으로 금이 선택받습니다. 실제로 최근 금값의 급등과 조정, 그리고 재상승 과정은 대부분 금리 인하 기대감과 정확히 맞물려 움직여 왔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관세와 무역 갈등입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관세 정책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관세 전쟁은 단순히 수출입 가격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업의 투자 계획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며 결국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화폐 가치가 불안정해지고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안전자산을 찾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금은 가장 빠르게 선택되는 자산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변수는 지정학적 리스크, 즉 전쟁과 국제 갈등입니다. 역사적으로 금값이 크게 움직였던 시기를 돌아보면 대부분 전쟁이나 대규모 충돌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특히 최근 세계는 과거의 세계화 시대와 달리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탈세계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언제 어디서 충돌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그 불확실성 자체가 금값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이 3가지 변수는 공통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그리고
화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수록 금은 선택받는다는 점입니다. 금값 상승은 단기적인 이슈의 결과가 아니라 이러한 변수들이 반복적으로 작용하며 만들어낸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아직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금값이 잠시 조정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제 끝난 것 아닐까라는 불안입니다. 그러나 금 시장의 흐름을 조금만 길게 그리고 구조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걱정은 대부분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은 단기간에 직선으로 오르는 자산이 아닙니다. 상승과 조정, 횡보를 반복하며 한 단계씩 위로 이동하는 자산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금 가격 흐름을 되짚어보면 이 패턴은 매우 분명합니다. 금값은 특정 시점에서 급격하게 상승한 뒤 일정 기간 조정을 받거나 횡보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은 과열을 시키고 단기, 차익을 노린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촉매가 등장하면 금값은 이전 고점을 돌파하며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 시장이 가진 전형적인 사이클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정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조정은 약세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추세가 지속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만약 금값이 조정 없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그 상승은 오히려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조정과 횡보를 거치며 올라가는 흐름은 훨씬 건강하고 장기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올해 초 금값은 빠르게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 일정 기간 조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고점을 이야기했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이는 과도하게 몰린 당이 자금을 정리하는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질 때는 조정이 나타났고 다시 기대가 살아날 때는 금값이 반등하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금 시장이 여전히 거시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금 투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단위 가격에 대한 과도한 해석입니다. 하루, 한 주의 가격 변동에 흔들리기보다는 왜 금이 선택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사라졌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의 조정 국면은 금의 역할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금값은 늘 그랬듯 조용히 숨을 고른 뒤 다시 움직여 왔습니다. 오랫동안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는 의심의 여지 없는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위기가 오면 달러로 몰리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는 거의 공식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이 공식이 서서히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바로 금이 있습니다. 달러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훼손입니다. 과거의 달러는 정치적 중립성과 안정성을 상징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제재와 자산 동결, 결제망 차단 등 달러가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달러를 보유하는 것이 더 이상 완전한 안전을 의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가 단위의 투자자, 즉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입장에서는 이 변화가 매우 치명적입니다. 언제든지 접근이 제한될 수 있는 자산은 진정한 안전자산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재정구조 역시 달러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증가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차익과 통화 공급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이는 달러 가치의 장기적인 희석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화폐의 공급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인식은 화폐 자체에 대한 신뢰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집니다. 달러가 정말로 유일한 안전자산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금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은 특정 국가의 통화 정책이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발행량을 늘릴 수도 없고 누군가의 결정으로 가치가 급변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현재 시장에서 금의 매력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단기간에 끝날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지만 서서히 약화되고 있는 흐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틈을 채우는 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달러가 흔들릴수록 금은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투기 심리가 아니라 구조적인 자산 재배치의 결과입니다. 금값의 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세계 부채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재정 이슈가 아니라 현재의 화폐 시스템 자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 신호조입니다. 특히 이 문제의 중심에는 미국 국채와 이를 떠받쳐온 글로벌 수요 구조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120%를 훌쩍 넘었고 총액으로는 수천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문제는 이 부채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재정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미국은 국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이 국채를 사줄 확실한 주체들이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때 1조 달러가 넘는 미국 국채를 보유했지만 최근 수년간 그 규모를 눈에 띄게 줄여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판단을 넘어 달러 자산에 대한 전략적 거리두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자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일본 금융기관들은 미국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할 여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유하던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이나 신흥국은 어떨까요? 유럽은 경기 침체와 재정 부담으로 여유가 없고 신흥국들은 자국 통화 방어와 외환 보유고 관리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부채를 이전처럼 안정적으로 흡수해줄 주체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달러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지점에서 금의 역할이 다시 부각됩니다. 부채는 결국 화폐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적으로 과도한 부채는 인플레이션이나 금융 억압을 통해 정리되어 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종이 화폐보다 실물 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부각됩니다. 금은 부채를 갚기 위해 찍어낼 수 없는 자산이며 그 자체로 화폐 시스템의 리스크를 반영하는 지표 역할을 합니다. 결국 누가 미국의 빚을 사줄 것인가? 라는 질문은 동시에 왜 금이 선택받고 있는가? 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고 바로 그 점이 금의 장기적인 상승 논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부채 문제와 달러 신뢰 약화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유동성은 다시 한번 크게 풀릴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2016년은 금 시장을 바라볼 때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를 이해하려면 통화 정책의 방향과 자금이 공급되는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금리 사이클입니다. 다른 주요 국가들은 이미 금리 인하를 상당 부분 진행했거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해왔고 그만큼 인하 여지도 큽니다. 경기 둔화와 재정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본격적인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곧 달러 공급 확대를 의미하며 이는 금값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유동성 공급 방식의 진화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단기 국채의 결합 구조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여기에 더해 양적 긴축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조건만 갖춰진다면 양적 완화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장단기 국채를 동시에 흡수하며 시장의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이 풀린다자는 사실이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향하느냐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환경은
불확실성과 긴장이 상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 재정 불안, 화폐 가치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한 새로 공급되는 유동성이 위험 자산보다 안전 자산으로 향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2025 76년은 단기적인 이벤트의 집합이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확대, 금리 인하, 그리고 불안정한 국제 질서가 맞물릴 때 금은 다시 한번 강한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흐름을 단순한 전망이 아닌 구조적 변화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값을 둘러싼 논의를 단기적인 가격 변수에만 한정한다면 가장 중요한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탈세계화라는 거대한 구조 변화입니다. 과거 수십 년간 세계 경제는 하나의 시장처럼 움직였습니다. 자본과 상품, 기술이 국경을 넘나들며 효율을 극대화했고 그 중심에는 달러 기반의 금융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탈세계화의 특징은 분절화와 긴장입니다. 각 국가는 더 이상 전체 효율보다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우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식량, 반도체 같은 전략 자산은 시장 논리보다 정치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무역 갈등과 군사적 충돌이 빈번해질 수밖에 없고 그 자체가 금융시장에는 지속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합니다. 불확실성이 상수가 되는 시대, 금은 다시 중심 자산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집단이 바로 비리스 국가들입니다. 과거의 비리스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들의 느슨한 모임에 가까웠지만 지금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원국 확대, 결제 시스템 논의, 자국 통화 사용 확대 등은 모두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장기적인 금융 질서 재편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브리스가 달러 패권을 완전히 대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패권을 분산시키는 다극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선택되는 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특정 국가의 통화가 아닌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중립 자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외환 보유고에서 금의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탈세계화가 심화될수록 세계는 더 복잡해지고 충돌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 환경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구조적으로 남아있고 화폐 가치의 안정성을 담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은 금값을 밀어올리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힘으로 작용합니다. 금의 상승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세계 질서가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흐름을 종합해보면 금값 상승을 단순한 유행이나 투기적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일입니다. 금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하나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여러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들은 단기간에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첫째,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기존 화폐 시스템은 이미 균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 반복되는 유동성 확대, 그리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활용되는 통화는 신뢰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화폐는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 신뢰가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화폐 그 자체가 아닌 화폐를 초월한 자산을 찾게 됩니다. 금은 바로 그 역할을 해온 자산입니다. 둘째, 세계는 더 이상 안정적인 하나의 질서 속에 있지 않습니다. 탈세계화, 지정학적 갈등, 기술 패권 경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불확실성이 상시화되고 자산시장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시대에 금은 위험을 완화하는 수단으로서 선택됩니다. 셋째, 앞으로의 유동성 장세는 과거와 다른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돈이 풀리더라도 성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그 자금이 생산적인 투자보다는 자산 보존의 목적을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선택되는 자산은 제한적이며
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검증된 대안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을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가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금 시장은 타이밍 게임보다는 자산 배분과 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자산은 아니지만 구조적 불안이 커질수록 그 가치는 상대적으로 분명해집니다. 결국 금값의 상승은 하나의 결론을 향합니다. 지금의 흐름은 끝을 향한 마지막 불꽃이 아니라 긴 사이클의 중간 구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금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넘어 훨씬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